예. 반갑습니다. 예. 자, 수업은 어쩌다 보니까 뭐 벌써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원래 할당된 예정 시간은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우리 이제 최고급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기초 과정에 명리학이 사실 이제 어떤 게 명리학인지 아까 뭐 사주 명리학이 뭔지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명리학이 우리들한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뭐 많은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데 명리학이 뭐예요?라고 명리학을 뭐라고 뭐 얘기를 남들한테 얘기를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저도 사실 그래요. 뭐라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그래서 좀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짜 얘기가 많습니다. 명리학이 이렇다 뭐 저렇다 이 얘기 많은데 차차 우리 수업을 해나가면서 명리학이 이런 게 명리학이구나 하는 걸 이제 차츰 알아가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명리학이 되게 이제 이런 것이다 정도는 이제 알고 수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 명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주 명리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주라는 것은 사주 그죠? 네 개의 기둥이죠, 기둥. 사주 네 개 기둥. 그다음 이제 명리학이죠. 그죠? 이 펜이 잘 안 나오네. 예. 글자를 잘 못 쓰니까 띄엄띄엄 나오는 게 이게 낫네, 차라리. 예. 차라리. 그지? 명리학. 그죠? 예. 명리학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시겠죠. 사주는 들어봤잖아, 그죠? 사주 팔자는 들어봤잖아.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기둥이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주를 세우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 아래 위에 갑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60 갑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가 무슨 해입니까? 원래 이민년이잖아, 그죠? 오늘 임인 이렇게 들어가거든. 범띠. 요게 이제 임인. 요거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와 땅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기운들이 같이 하나가 엮여서 요걸 갑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걸 이제 하나를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기둥. 그죠? 제가 59년도에 태어나면은 기해라고 합니다. 그죠? 기해. 요게 이제 하나의 기둥이죠. 요렇게. 그 60년도에 태어나면 이제 경자가 되죠. 여기 하나의 기둥. 또 월에도 있어요. 월. 매일죠, 매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만 시도 매일. 요게 같이. 요게 하나의 기둥이라. 요걸 이제 사주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주 안에 글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두 개씩거든요. 팔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주 팔자지, 뭐, 딴 거 있으면 거든. 이 사주 팔자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주 팔자다. 달리 어떤 사주 팔자에 대한 뭔가를 실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사주 팔자라는 글자는 바로 요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주 팔자에 대한 의미를 실어서 이제 명리학적인 학문을, 역학적인 학문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어떻게, 그 복잡한 시계를 열어보면 수리하는 사람은 잘 고쳐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떴지도 뭐해. 순서대로 떠드난 것도 못 맞춰요, 우리는. 그 시계의, 기계의 어떤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큰 거 밑에 작은 게 들어간지 작은 거 밑에 큰 거 들어간지 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리학에도 명리학이란 학문이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명리 이론이라 이래야 되잖아요. 명리 이론이라 하더라도 론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론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학문적인 근거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학문적.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또 달리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명리는 우리가 가장 기초 과정에서 하는 내용은 뭐고 하면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는 공부를 합니다. 이게 기초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한다 하기는 우리가 자연이 변화하는 거는 생각은 따로 안 해보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밤, 또 그 다음날 또 반복되고 뭐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이 어떻게 변하더라는 건 모르잖아요.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변함과 변하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속에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자연이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것들이라,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명리하기를 하면 굉장히 한문으로 착 설하는 거, 야, 시초 있다. 이제 한문 딱 나오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한문은 진짜 폼입니다, 폼. 알면 억수로 더 유리하죠. 그러나 굳이 한문에 영매일 필요는 없다. 모르는 거 막 머리 쓰자고 막 하면서 그 지대로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어렵지 않다 생각하신 만큼은. 그런데 자연의 변화하는 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봄에 어떻습니까? 천지가 색깔로 따지면 어떤 색깔이가? 파릇파릇하죠. 이미 명리학을 아신 거예요. 이해한다. 자연이 이렇다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봤을 뿐이지. 봄은 역학적으로는 봄은 목의 오행이라고 붙여놔서 기호를. 그런데 여기 연상되는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정해놨어요. 파릇파릇하고 알잖아. 이 벌써 명리에 진입되신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봄 다음에는 시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겨울로 갑니까? 반드시 여름으로 가죠. 정해졌어요. 지 아무리 뭐 가죽 옷 입고 회사도 여름이라. 맞잖아요. 내가 몸일에 앉아고 벌벌 떨어도 지는 겨울 같아도 여름이죠, 시계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정해진 시스템이죠.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봄이 봄다울까? 여름이 여름답지 못하고 이런 건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 계절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 환경 속에서 어떻다 하나의 생명이 자라남이 똑같거든요. 하나의 생명이 그 씨앗에서, 그 씨앗이란 뭡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어떤 없는 형체. 있다 없다, 있는 것기도 하고 없는 것기도 하잖아요. 그게 역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무극이 곧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다, 이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한다. 그죠? 이게 하나의 틀이라는 얘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변하더라.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요래 조그맣게 이래 하면 요거는 하나의 동그라미로 딱 쳐놓으면 요게 태극이라. 태극기 가운데 태극 봤죠? 요게 역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태극은 뭡니까? 그래,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얘기, 생명으로 따지자면. 그죠? 우주 창조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태극기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통신사 누구더라?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안영호인가? 뭐가 있잖아요. 통신사 안영호 맞나? 역사를 이래 갖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자연이 변화해 자꾸. 이 변화하는 이런 내용, 고정된 틀 속에서 변화하는 것과 또 그 변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 분석을 한 거죠. 그죠? 그게 결국은 자연에서 찾아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자연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어떻게 해서 변합니까? 하늘의 기운과, 그죠? 땅의 기운이 상호 서로 영향을 주가면서 그렇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조 속에서 태양과의 황도를 통해서 각도에 따라서 절기가 만들어지고 계절이 만들어지고 이거잖아요. 딱 틀에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해갖고 명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명리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자연과 똑같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죠? 자들이 겨울 되면은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있다가 어떻습니까? 수분이 어디 간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로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 뿌리,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지만 뿌리에 자양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하잖아요. 그 이제 물기를, 저 뿌리에 있는 물기를 싹 빨아 당겨 올리는 거죠. 내 스스로 자양분을. 그러면서 어떠죠? 햇빛이 쬐고 여름이 되니까 저 끝에까지, 저 뿌리 줄기 끝까지 수분을 다 빨아 당겨요. 그럼 태양이 여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막 날리고, 알록달록하게 난리가 나죠. 그러다 가을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뭔가 가을이 되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를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수분을 다시 밑으로 뿌리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풍이 지고 떨어지고 꽃이 그려지고 나니까 안에 열매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 열매가 추수하고 열매는 다시 완숙해지려 하니까 그 안에 씨앗이 있어야 완숙한 거죠. 초가을하고 이제 완전히 무르익은 가을하고의 차이죠. 그 이제 하나가 이제 완성된 거죠. 하나 그 생명체가 이제 완성된 거. 우리 사람으로 보면 태어나서 완숙된 단계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쉬러 가야죠. 휴식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왔던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왔던 곳으로. 그리고 우리 사람은 혼과 백으로 이어졌죠. 혼과 백으로. 이것 또한 우리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음양으로. 그래 어쨌든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딱 관계가 있더라.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딱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라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제왕절개를 했던 자연분만을 했던 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주의 만물, 우주의 기운을 딱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카메라로 탁 샷도로 찍듯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자연에서 변화하는 걸 보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의 씨앗이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와 환경이 맞으니까 어떻게 발화하죠. 죽은 놈은 이대로 있을 거고 안 움직인 거죠. 그대로 끝난 거고 살아있는 놈은 발화한 거예요. 발화하다가 보니까 점점 자라죠. 점점 자라나고. 근데 이 발화한 이 시기는 벌써 이 온도와 그죠? 환경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발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자양분이 잔뜩 있는 그런 좋은 토질에서 만약에 씨앗이 하나 있었다면 발화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겠죠. 온도만 적절한 온도였으면 되지만. 그런데 아주 바위 덩어리 하나만 지 혼자 달랑 있어 보세요. 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야가 자랄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온도는 이 물도 있어야 되겠고 적당한 이 열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자연에서는. 자연 일부러 가꾸는 것도 가정에서 가꾸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자연의 어떤 그 환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의 과실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과나무나 과실수라고 가정하면 그 몇 년 인고의 세월이 지나서 그 인고의 세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서 어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야들이 가지고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니까 이 나무가 계속 자랍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자라나가죠. 그죠? 그 계속 자라나가지만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키도 더 이상 안 자랍니다. 나중에 더 드니까 옛날보다 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잖아, 그죠? 안 자라. 이게 자연 환경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 이파리가 초록초록하고 이렇던 게 물기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 이걸 다시 본래에 돌아가고 이런 시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이 변화하는 거죠. 여기 본래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래 어떻습니까? 열매가 만들어지고 결과가 떨어지면서 다 떨어지면서 열매만 남기게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변하면 어떻습니까? 이 열매들이 지상으로 떨어지죠. 지상에 떨어지면 여기서 썰놈, 산놈, 죽은 놈, 그죠? 그 씨앗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죠. 야가 또 어느 시점에서 산놈은 환경이 좋은 자리에 있는 놈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놈은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죠.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과정에서 환경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은 어떻습니까? 땅에는 땅에는 땅의 기운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기운이 있고 하늘의 기운은 천지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나무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까지 환경 속에서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우리 쉽게 한국은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있어야 우리 수중 재배하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 화초 키우다 보면 그죠? 있어야 야가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운은 이 나무가 자라고 성숙하게 키워주는 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 되죠. 이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 태양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은 그대로 수라고.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라나는 이 자연의 환경에서는 물과 태양이 없으면은 뭐가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라난 물이 없어. 태양만 짝 쬐어. 그럼 이 나무 어떨까요? 바짝 말라붙죠. 바짝 말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울 때만 있지. 그죠? 점점 말라가잖아. 한 방에 팍 마르진 않잖아요. 꽃은 피우겠죠. 꽃 피웠다가 말라버린다고. 허울 때만 좋다가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나무의 가장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은 뭡니까? 이세를 남겨놓는 거, 족적을 남겨놓는 거,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이거거든요. 이 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성숙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약치고 농부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당도 높은 열매, 과일을 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 하려니까 물을 넣고 태양만 확 쬐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말라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물만 있고 태양이 없어. 컴컴한 가운데 아주 차가운 환경 속에서 이 나무가 뭘 보고 자랍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 사람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일단 자란다라는 것은 태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물만 자양분만 있어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음양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역학적으로는 수를 음이라 하고 이걸 양이라 한 거죠. 이래 음양이 조화가 맞아야 자라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럼 새싹은 언제 핍니까? 가을에 핍니까? 꼭 봄대에 피잖아요. 가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분은 아래로 다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자양분을 끌어당겨 올리는 기운이죠. 그죠? 끌어당겨 올리는 기운. 이런 걸 이제 이 자연의 일이 변하다는 거죠. 끌어당겨 올리는 기운을 목의 기운을 봄이라 했고, 봄의 기운을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목이라 나무 목자서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이 가을의 기운을 이 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을의 기운을.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기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많이 습득해야 되는 거고, 그 기호에 대한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명리학이라 하면 자연이 변화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함을 찾는 거예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우리 삶의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게 무슨 지혜냐는 거죠. 그 우리 명을탕 열어보면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요. 과거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을 찾습니다. 책을 찾아서 이렇게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은 전화기에 그 앱이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그 바로 앱을 깔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릴 텐데, 그리고 그 앱을 탁 열면은 딱 나와요. 오행이. 내가 딱 볼 수 있도록. 그러나 볼 수 있다고 나오지만 그게 이제 이해를 못 하죠. 못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노?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명을 탁 열어보면 그게 이제 오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오행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목, 화, 토, 금, 수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골고루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또 운에 의해서 또 밑에 또 대운이라는 게 있고. 그래 자연에서 이래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수가 없어. 수가 없다는 것은 정해진 5개의 오행의 기호 속에 수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딱 정해진 거니까. 그죠? 아까 4개 기둥에 8글자인데 그 8글자 중에서 만약에 수가 많아. 수가 많으면 8글자 중에서 수가 많다는 것은 한 3개 이상 정도 되면 많다거든요. 그럼 나머지 저가 다 가졌는데. 그죠? 이게 없다는 것은 다른 기호들이 다 많이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수가 없어. 멱을 열어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연에서. 자양분이 없다는 거잖아.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자양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양분을 모르고 살아나간다는 거잖아. 앞만 보고, 태양만 보고, 밝은 곳만. 그죠? 이렇게만 보거든. 그럼 나는 위에 살만 좋고. 그래서 그 자양분이죠. 그 자양분을 많이 습득해라. 지혜를 많이 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자양분이 뭡니까? 알미잖아, 암. 지식, 지혜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명을 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답 나오잖아요. 많은 자양분을 가져라는 거지. 나는 많은 내 인생의 수에 해당되는 인연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과 많이 접하고 또 이 자양분을 하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이래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죠?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 부족한 이 기운을 내가 씀으로 인해서 나는 자연히 내 정해진 8글자지만은 그 8글자의 품격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지혜를 습득하고 이 자양분을 습득하고 이런 사소한 내 행동이죠. 하나가 인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죠. 만약에 화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화가 다른 건 다 있어. 또 수가 많은 사람은 또 기운을 또 빼내. 지나치게 많으면 지나치게 수가 많으면 어떨까요? 수가 들어서 착 까는져 있잖아요. 차갑잖아. 수가 온도가 그죠? 어둡잖아. 그래 굉장히 사람이 정적입니다. 지나치게 정적으로 되거든요.
왜? 생각이 많아. 자양분이 너무 많거든. 나름 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 행동을 못해. 그럼 그런 사람 삶은 어때? 계속 그래만 하고 살면 될까요? 지 팔자대로 살아라 하면 그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살면 뭐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그걸 쓸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 명리학이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명리학은 자연이 변하는 그 어떤 뭐 형태 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살아나가는 인생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배우겠죠. 그러면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죠.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맞죠? 기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